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지금 영상을 좀 준비해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갔다 왔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점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만나봐야 되는 종목도 볼 거니까요. 자,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던 요인은 국채금리가 될 수 있겠고, 이번 주에 이제 국채금리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만 보면서 얼마나 턴어라운드 시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미국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 대장주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하나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수의 상승률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 상승률이 엔비디아 상승률을 못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빠지면 그럼 이건 지수는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시를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썸머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대형주 악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죠. 오늘도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추세를 걷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무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히 저가가 잡힐 때까지는 지켜봤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투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대비해갖고 막 짤 같은 게 돌고 해요. 자, 이게 파생된 건 결국은 이제 HBM 기술력 때문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상 최초에 있던 파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칼럼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시간 날 때 봤더니 굉장히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자, 악재가 이제 겹친 건데 빠르게 해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순매수 자체가 이제 주도가 없어요. 2차 전지 쪽하고 LG전자 쪽, 이런 쪽 이제 매수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보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 알테오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하고 매도세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고, 내일 MSCI 관련돼 가지고 확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MSCI 들어갔을 때 비교해서 조금 이따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좀 다채롭게 매수를 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마찬가지로 인버스 같은 거 매수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얘네들이 LG 이노텍이나 HL 만도 이런 거 보면 결국 OLED 쪽에서 눌렸다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도 눌렸다 올라오는 거,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에 보면 역시나 이제 대주전자 재료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 중인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얼마나 끊고 갈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쌍끌이 매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저가로 주가를 밀고 있는데 밑에서 사고는 있어요. 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얼마나 칠사하게 이제 싼 가격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겨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방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멘탈 관리 조금 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자, 그래서 나쁜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톰 아저씨라고 있어요. 톰 아저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5가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 1분기 상승 이후 4월에 하락하면 5, 6월에 상승하는 17회 사례 모두가 다 상승했던 통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4월 PCE 지표 우리가 발표됐을 때 인플레가 이미 진정이 되는 거, 인플레는 이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중고차 가격 하락이나 신차 재고 증가, 주거비 감소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유로 들고 있고, 투자자들의 낮은 레버리지 활용도,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투자자들의 높은 현금 수준, 이런 것도 결국은 신용이 털릴 만큼 털렸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액면 분할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 쏠리고 있는 거, 기업들의 이제 실적 호조, 우리나라도 기업들은 실적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미국
미국발 국채금리나 전 세계적인 영향 때문이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어쨌든 다음 주 마찬가지지만 이 국채 발행이 일정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턴어라운드 되나, 그리고 환율이 1380원 갔는데 중동 이슈도 아닌데 올라가고 있더라. 자, 결국에는 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점도 이제 내려올 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이 칼럼에서 봤던 외국인들의 이 시각 자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근본적으로는 HBM 기술력 때문이지만 거기에 엎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업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떠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빠르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영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태를 바꿔야 되는 이 책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코스닥 매수세, 어제 이제 뺐다가 쭉 들어왔다가 뺐다가 이제 다시 매수세로 재전환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챙기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훑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쌍끌이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팀장이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우리 S바이오메딕스 평균 14% 수익권에서 이제 2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눌렸죠. 오늘 눌렸단 말이에요. 눌렸는데 이제 그대로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유해서 극대화 시켜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화력이 좀 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집중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MT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10% 정도 수익권인데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극대화를 우리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HBM 관련된 엔비디아 캐파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바닥에서 잡았으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상한가 최상단 가격 달성을 했던 이 J2K 바이오, 자, 오늘 아침서부터 이제 익절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갭이 엄청나게 이제 완전히 급등으로 떠버렸어요. 일단 38%, 다 40% 이상 수익권에서 익절을 하셨을 거예요. 40% 익절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 오늘 한국콜마 관련해서 어저께 잡아서 오늘 깔끔하게 6% 이제 수익권 끊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 히든주 이제 바닥 잡고 올려놨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 여러분까지 일단 1차적인 매수가 다 들어갔고, 자, 이 일정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40에서 80%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준 건데 곧 있으면 이제 날아가 버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믿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전략대로 따라오시고, 아예 이제 최저가를 지금 잡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돌려놓으면 된다. 자, 이런 점 이제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이 믿고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동 시동 걸고 있죠. HBM이냐 전고체냐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그어드린 라인대로만 움직이는 거고, 매집봉 앞에 이제 대차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해 템버거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은 이제 차트 다 펼쳐놓고 설명드리면 좋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여러분들 멤버십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에 이제 9만원에서 3개월에 21만원 소요비용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종목들을 잡았을 때 충분하게 수익률 해지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장이 눌린다 해도 수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2951에 8540 있습니다. 자, 이 번호로 밤이나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동행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러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빠르게 이제 종목 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살펴봐야 되는 종목부터 미리 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인터플렉스예요. 051370. 자, 말 그대로 인터플렉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딱 그냥 그겁니다. 자, 삼성의 절대반지죠. 강력한 NEW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월 달에 이미 뉴스를 뽑았던 거예요. 인터플렉스. 삼성의 절대반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반지 갤럭시링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뉴스가 나왔죠. 절대반지. 드디어 국내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실적이 이제 개선 전망이 개선이 된 게 굉장히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받쳐가지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구간에서 미리 이제 거래가 나오기 전에 공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뉴스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죠. 자, 말 그대로 뭡니까? 웨어러블이죠.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생성형 AI로 90조 디지털 헬스케어. 자, 시장 관련해서 정조준한다. 말 그대로 디지털이죠. 하반기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출시, 헬스 데이터 세밀 측정이 들어간다.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PCB 관련돼 가지고 이 수혜주 자체가 인터플렉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아직까지 부각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 매집을 하더라도 기준 세워놓고 이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 안에서 횡보 몇 번에서 지금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중요한 이 갭 구간을 다 메꾸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뚫어가지고. 자,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2분할 잡더라도 조금씩 미리부터 사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1분기에 이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더라. 자리가 지금 괜찮은 자리다. 저항을 이미 뚫어서 박스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윗단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연연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항공청 개청 관련해 갖고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전부 다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 떴는데요. 이게 시점이 이제 잘못된 건지 뭐 실적 관련돼서 그렇게 문제 있는 종목은 없었는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예 조정 자체를 굉장히 깊게 주고 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시간으로. 그럼 내일 이제 뭐 어쨌든 급등을 오전에 하겠다만,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한번 이제 급등에 끝나느냐 마냐를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봐야 되겠지만, 장중에 올라왔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재료의 크기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재료가 아닌데, 하필 시장의 시기가 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컨택 같은 거 이렇게 보유 중이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추세를 유지해 놓고 이런 뉴스가 떠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다 깨고 할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장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이제 급등을 아침에 잔량 보고 떴더라 할지라도 이 위에서 이제 보유 중이셨던 분들은 결국은 오전에 급등 뛰고 추세 유지하는지가 관건인데, 보통은 시간의 상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경우, 이런 게 있죠. 재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의 연속성이 이어진다고 하면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AP 위성, 세트랙아이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일단 오늘처럼 연속성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급등 뛰었다가 밀려버리니까, 야, 여기에서는 일단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알테오진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도 일단 밀렸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기관에서 지속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외국인만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죠. 내일 되면 이제 연기금이 팔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는데, 내일 되면 이제 MSCI 관련돼서 확정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적인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020년도 8월 30일 날 이때도 MSCI 확정됐을 때 13% 상승시켜서 마감을 했거든요. 20만 원 이상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코스피 쪽이 1% 이상 하락할 때였고, 코스닥은 그냥 뭐 0.8% 이상 상승하면서 약간의 보합적인, 한참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뭔가는 시장적으로는 지금 달라요. 그래서 내일 이제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 한은 밑에까지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돌려놓는 시점이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물량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앞에 이벤트가 또 6월 3일 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관이 연합해서 파는지,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이 얼마나 받아가지고 싸게 사놓는지, 자, 이게 관건이고, 앞으로의 일정이나
얘네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들어와야 될 돈 전부 다 이제 2분기에도 또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는 거에서 변한 거는 전혀 없더라. 반대로 생각하면 기관에서는 어떤 모멘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결국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눌리는 건데, 자, 자기네들 이제 주식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를 달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 워트였죠. 장 시작 전부터 일단 시장 때문에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 떨어진 상태에서 사셨으면은 일단 뭐 수익권일 거고, 자, 중심가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어요. 시작부터 일단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이제 보게 되면 주변에 이제 공조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공조나 뭐 GST, KN서울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렇게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밑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모멘텀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갈 만하고, 만약에 이제 중심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돌려내는 거 봐야 되겠죠. 중심선에서.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가 되겠지만 아예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잘라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간다고 하면 이 구간 11,800원 정도를 넘어가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되고, 추세만 유지시켜 준다고 하면 단번에도 위까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냥 나눠서 사신다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재료 자체가 일단 중심이 될 수 있는 재료고 LG전자가 치고 나서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선 다시 또 돌아오는 테마예요. 안 돌아오거나 재료가 아예 소멸된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일단 세력이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런 점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카페24는 지금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짧게 5에서 7% 먹기 위해서 이 추세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5일선이 깨진다고 하면 그냥 한 바퀴 만약에 밑에 돌려도 21선까지 돌리진 않아요. 중간에 반등이 나오는데 한두 번 이제 쳤다가 가는 것도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그냥 빠르게 끊어주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빨리 가봐야 돼서 조금 영상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종일관하는 자는 운명을 믿고 변덕스러운 자는 요행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운명을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시종일관 꾸준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이제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행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장은 지속적으로 핑퐁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차 전지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주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가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이제 개미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방편으로 자기 시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만 뺀다고 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편이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나침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식상에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